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4년 8월 16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건강 유의하십시오. 제 휴일 동안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거의 알아 누웠었는데요. 지금도 좀 목소리가 제가 완전하게 돌아온 게 아니라 가지고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휴일 8월 15일 휴일 기간 동안 미국장이 급등했죠. 네, 미국 당이 급등했고 미국 시장이 이제 상승 추세 복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한국 증시에 대해서도 상승 추세에 뭔가 이제 우리가 포지션을 잡는 그런 모습들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결국 이제 반도체, 바이오 중심의 어떤 오늘 시장 흐름이었는데요. 당연히 이제 두 개 업종이 지금 정배열 추세 흐름들을 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개 업종, 특히나 이제 AI 트렌드가 다시 추세 복귀를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우리가 포지션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이 폭발적인 순매수를 보였죠. 이런 것들은 그런 AI 추세를 그대로 강화시키는 흐름으로 외국인들은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바이오 쪽에서는 오전부터 이제 이슈가 좀 많았습니다. 이슈가 많은데 특히나 이제 셀트론이 바로 이제 오전부터 이사회 개최하면서 합병 결과에 대해서 이제 설문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 이제 불발 발표를 했죠. 자세한 내용 좀 이따 드리고요. 유한양행도 이제 호재 발표하면서 오늘 급등하는 흐름이었고 AI 트렌드가 추세 복귀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이 내용들 한번 정리해봐서 오늘 시장 복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 시장 마감은요. 오늘 시장 마감은 코스피가 1.9% 상승, 코스닥이 1.2% 상승했습니다.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강했던 건 반도체 중심이었기 때문이고요. 코스닥은 2차전지 중심으로 포지션이 잡혀있기 때문에 약간 2차전지는 오늘 내렸죠. 그래서 1.2% 상승이 그쳤습니다. 상승 종목 수는 양시장 모두 압도적이진 않았습니다. 거래대금도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 11조, 코스닥 8조. 그러니까 상승률에 비해서는 거래대금이 적게 나왔다는 거는요. 무슨 얘기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개인이 주도한 게 아니라 외국인 혹은 기관이 주도하는 그 상승이었다. 개인은 사고 팔고 많이 하면서 이 거래대금이 늘거든요. 상승할 때는. 근데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뭐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죠. 뭐 오늘 뭐 한 기관에서 100억 사기로 했다면 그냥 100억 쭉 사는 거지 100억 샀다가 30억 팔았다 뭐 이런 개념은 아니죠. 그래서 성격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수급 구도가 외국인이 1조 2천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이 2천억을 순매수했어요. 코스피 쪽에서. 근데 외국인의 1조 2천억 순매수 중에서 전기전자, 반도체 쪽이죠. 반도체 쪽이 1조원의 순매수입니다. 운수장비 1,400억, 이제 자동차죠. 미국 증시에서도 이제 전일 그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이 급등했습니다. 2차전지 말고요, 전기차. 테슬라 비롯해서 리비안, 전기차 만드는 회사들이 급등을 했고요. 배터리 가격이 낮아지면 전기차 입장에서는 좋잖아요. 그래서 오늘 증시에서도 그런 흐름이 전개됐죠. 오늘 증시에서도 현대차가 5.8% 상승, 기아가 3.5% 상승했죠. 하지만 LG에너지솔루션은 0.15% 약세였고요. 삼성 SI는 0.9% 약세였습니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도 1% 약세였어요. 결국은 에코프로 BM도 2% 약세였고요. 그래서 배터리 관련주는 오늘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코스닥 보면 2차전지 빼고 오늘 바이오 반도체 뭐 엔캠은 좀 다르게 움직이죠. 그래서 바이오 쪽하고 반도체 종목들 중심으로 강세 흐름들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고 오늘 뭐 반도체 바이오 중심이었고 수급 구도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순매수 현선물 동반해서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 쭉 해가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어쨌든 그 셀트리온 관련된 내용부터 먼저 보면요, 오늘 이제 공시 오전에 나왔죠. 일단 사회이사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주주 설문조사를 비롯해서 회계법인의 외부평가, 글로벌 컨설팅사가 참여한 내부평가를 진행했다.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 합병 추진 여부 검토를 위한 주주 의견 청취를 안내드리고 8월 12일까지 그 주주 대상 설문조사 진행했고, 이거에 대한 이제 결과를 이제 보여준 거죠. 그래서 12,000명 정도 총 주주의 2.5%가 이제 참여를 했는데, 이제 최대 주주까지 합친 부분이겠죠. 최대 주주까지 합쳐서 그 50% 발행 총수의 50%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총 주주의 2.5%.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에 관한 의견에서 찬성은 4%, 반대는 70%. 그러니까 이제 그 셀트리온 홀딩스하고 셀트리온 회장 지부는 이제 찬성 반대 중에서 다수 의견에 이제 산정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반대가 많았기 때문에 반대에 더한 거죠. 이게 더해서 70%가 된 거고, 기권이 25%. 찬성이 굉장히 극소죠. 그래서 대주주 지분 제외 설문 결과는 찬성이 8.7%, 반대가 36.2%, 기권이 55.1%.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합병에 관한 주주 설문, 합병 추진의 필요성 및 주주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 시너지는 존재한다고 평가되나, 시너지는 이제 존재한다고 평가되지만, 이제 합병에 있어서 중요한 건 합병 시너지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거, 그리고 주주들의 의견에 따라서 하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합병 시너지가 있다는 거에서 이제, 그리고 합병을 통해서 더 큰 이제 주가 상승 내지는 효용을 낼 거라고 주주들이 판단하지 않는다면 반대를 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주주들이 이거를 반대하면 주식 매수 청구권이 뭐 조 단위 이상 발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주주들의 의견에 따르겠다, 이렇게 좀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합병을 진행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셀트리온 이제 보도자료 보시면 그 방금 내용, 결과에 대한 내용 있고, 그 합병 시너지, 이제 양사특별위원회는 합병 시너지, 또 재무적 비재무적 위험 요소, 자금 요소, 사업성 요소, 주주 의견 등 5개의 항목으로 나눠서 합병 추진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특히 현 시점 합병 절차 추진 시 각 요소에 미치는 영향과 양사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점이 없는지에 중점을 두고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검토를 진행했다. 해당 결과는 각각 이사회에 제출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최종 합병 추진 여부가 결정이 됐다. 그래서 셀트리온 주주는 다수 반대, 셀트리온 제약 주주는 다수 찬성. 뭐 예상했던 수준인 것 같은데, 반대 의견을 낸 주주들의 세부 의견은 58%가 현재 양사 합병 비율이 만족스럽지 않다. 21%는 자회사로 합병 시 실익이 부족하다. 그래서 반대 의사 표명 주주들은 합병을 추진할 경우 주요 선결 조건으로 합병 비율에 대한 재검토를 꼽았다. 그래서 합병 비율에만 조금 부합된다면 합병을 좀 찬성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어쨌든 셀트리온 제약 주주는 합병 찬성이 67.7%, 반대가 9.8%. 찬성 의견을 제시한 주주들은 합병 시 종합생명공학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의견과 신약 개발에 시너지가 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찬성 사유로 꼽았다. 어쨌든 뭐 첨예하게 이제 갈렸는데요. 뭐 중요한 건 우리가 셀트리온 주주들의 의견이 중요하죠. 왜냐면 이게 회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주식 매수 청구권 반대해가지고 주식 매수 청구권 들어오는데, 아니 셀트리온 주주들은 이게 잘못되면 수조 원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럼 그걸 사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합병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시너지고 뭐고, 일단은 주주들이 찬성하는 게 일단 가장 1순위예요. 예, 그런 부분에서 주주들이 찬성하지 않았다는 거는 합병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또 셀트리온 홀딩스는 중립 입장 유지한 채 다수 주주 의견의 보유 지분을 산입하는 방식으로 주주들 의중에 힘을 실어주었다. 그래서 회계법인의 외부 평가에서는 셀트리온 제약이 항체의약품 판매, 또 위탁전사 CMO, 또 ADC 개발 등 향후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성과가 구체화되지 않았으며, 이런 성장 계획이 구체화되고 시장에 전달 가능한 시점에 주가 적정성이 설명될 수 있을 것으로 결론되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합병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조금 더 구체화되는 게 필요하다. 뭐 재무적인 위험에서도 셀트리온이 가진 포합 주식, 셀트리온 제약 주식이죠. 그게 소멸됨에 따라서 미래 성장 자금 활용이 제한되고 합병 법인의 재무지표도 소폭 악화될 것으로 판단했다. 비재무적 위험 분석에서는 일부 내부 거래 해소에 따른 리스크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한 반면, 합병 법인의 영업 조직 흡수에 따라서 조직관리 위험은 일부 증가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검토 쪽에서는 일단은 주매청, 주식 매수 청구권이 뭐 사실 금융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합병하면 안 되죠. 합병 시너지에 대해서는 합병 시 양사 간 바이오 케미컬 기술 융합으로 인한 R&D 강화, PFS 제조 설비 내재화를 통한 공급 안정성 제고, CMO 사업 확장 가능성 등 포트폴리오 강화 비용 절감, 생산 효율화 등 긍정적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합병을 통한 시너지가 존재하더라도 다수 주주들의 반대 의견과 다양한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는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짓고, 오늘 주가 흐름도 셀트리온은 상승, 또 셀트리온 제약은 하락하면서 이런 부분에 좀 영향을 주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셀트리온 주식은 오늘 1.3%, 그래도 이제 시장 대비 좀 그렇게 강하지 못했던 흐름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적만으로 이제 그 추세적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호적일 것이고, 셀트리온 제약에 대해서는 사실 좀 주가적으로 앞으로 좀 부정적이죠. 예, 이렇게 된 마당에 사실 합병에 대한 기대감이 이 시총에 상당히 반영돼 있던 측면에서 볼 때 주가가 앞으로는 좀 그 셀트리온과 다소간의 디커플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불발이 돼버린 게 확정돼 버렸잖아요. 확정이 되지 않았으면 계속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합병에 대한 부분이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어 있는데 불발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셀트리온과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디커플링, 디커플링 완전 다르게 가진 않을 수도 있는데 디커플링 되는 흐름이 전개될 수 있다. 그런 정도. 그래서 셀트리온이 실적 기대감으로 이제 실적과 함께 이제 움직이는 흐름이 될 거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보다 더 강한 어떤 기조 흐름들을 낼 공산이 큽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유한양행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여기 나눔 인사이트에도 매일마다 이렇게 바이오 뉴스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셀트리온 내용도 있고,
오늘 SD팜도 860억 규모에 올리고 공급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SD팜도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투자 대상으로 좀 봐야 될 만한 그런 종목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유한양행이 거의 8% 급등한 이유가요. 그 같이 병용 임상하고 있는 존슨앤존슨이 유한양행의 약물 렉나자하고 같이 병용 임상하는 리브리반트, 예, 요거 SC 제형 피하 주사제 임상을 했는데 매우 좋은 결과가 나왔죠. 그리고 FDA에 그 승인 청구를 냈죠. 근데 우선 심사 지정까지 됐어요. 이렇게 되면 보통 심사에 한 1년 걸린다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반으로 줍니다. 예, 반으로 준다는 게 이게 굉장히 약물에는 중요해요. 예, 매출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초기에 빠르게 잡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6개월로 단축된다는 건 굉장히 큰 이슈고 호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IV가 지금 FDA 승인 여부가 지금 그 21일 이거 별로 안 남았습니다. 그 전에 지금 우선심사 지정이 됐다는 거는 FDA 측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걸로 다시 한번 확인됐기 때문에 FDA 승인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들이 작용하면서 유한양행도 7.9%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뭐니뭐해도 AI 관련된 대표주들이죠. 삼성전자 3.8% 급등했습니다. 5천억 이상 외국인이 순매수했어요. SK하이닉스 거의 4천억을 외국인이 순매수했습니다. 6.9% 상승. 한미반도체 7.7% 상승, 21선 돌파했습니다. 이건 외국인이 팔았네요. 그래서 AI 어떻게 보면 국내 3인방이죠. AI 반도체. 그래서 3인방이 오늘 상승 주도했고,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도 미국 전기차 업체들 강세에 힘입어서 같이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말씀드렸던 SD팜 같은 경우도 오늘 6.5% 상승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글로벌 제약사하고 860억 규모의 이 수주 소식을 냈다는 것 자체, 그리고 이게 꾸준히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수주 계약 이어지고 있다는 거. 지금 CDMO 이제 기업들은 또 상당한 미래 성장성을 갖고 있는 부분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함께 국내에서는 뭐 SD팜과 삼성바이오로직스죠. CDMO 관련 기업으로 우리가 투자할 대상은. 그래서 SD팜에 대해서도 사실 그동안 관심이 시장에서 좀 적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매우 매력적인 또 구간대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 구도는요, 바이오 종목들 오늘 ABL 바이오 4% 상승, 에이프릴 바이오 4% 상승, 현대오토모빌도 6% 상승, 오스코텍 6% 상승. 이수페타시스도 밑에서 이제 세게 올라왔죠. 그래서 이수페타시스도 강한 상승 기조를 보여준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그래서 시장의 여러 종목들이 반도체 바이오 중심으로 강세였고요. 2차전지 약세인데 2차전지는 그러니까 시간 어느 순간 튈 거예요. 어느 순간 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시장에서 주목도는 지금 반도체 2차전지, 반도체 바이오인데 2차전지는 이런 구간에서 이제 이제 큰 손들이 이제 조금씩 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참고해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급 구도는요. 오늘 제가 목소리가 계속 줄죠. 이게 뭐 좀 안 좋아가지고요. 삼성전자 5,900억, 현대차 1,400억, HD 현대일렉트릭이
880억, HLB 640억, 실리콘도 많이 급락, 원래 좋았는데 급락 장세에서 좀 빠졌던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쪽이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흐름이었습니다. 이수페타시스, SK바이오팜도 이제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강세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 알테오젠, 그래서 CJ가 오늘 10% 튀는 우상향 기조를 띄는 게 좀 심상치 않네요. CJ 종목도, CJ 종목이 잘 움직이는 종목은 아닌데 정배열로 지금 완연하게 돌아서는 모습이 전개되고 있네요. 이제 음식 업종에서 이제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으로 이제 그 CJ가 되기 때문에, CJ 제일제당이, 그래서 CJ가 이렇게 우상향 뛰는 게 흔치 않죠. 정배열로 좀 돌아서네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흐름들 명확히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 같은 기업도 바닥권의 매집 패턴들 명확히 지금 나와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이제 급락 장세에서 이제 급락하고 오히려 더 급등해 버리잖아요. 왜냐면 급락 장세에서 이제 물량 다 털어 먹었기 때문에, 개인들 거 다 받아 먹었기 때문에 이제 올려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추세 상승의 이제 흐름을 강하게 지금 이어가는 추세 상승이에요. 단발성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실적 기반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추세 상승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하여튼 뭐 이렇게 보시고, 시장 흐름은 다시 또 이제 좋아지는 흐름이니까 뭐 급락할 때 좋은 기회였죠. 제가 이제 스트리밍 방송으로도 정말 그 급락날 점심과 저녁에 이제 드리면서 그 상황을 이제 중계해드리고 이야기해드리고 이제 좋은 저가 매수 기회임을 또 설명을 그때 드렸었습니다. 네, 그걸 잘 잡으셨다면 지금 뭐 해피하게 아마 계실 거라고 봅니다. 네, 하여튼 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뭐 휴일 뒤에 또 휴일이네요. 네, 네, 편안한 시간 되시고 신박산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